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과나무 그 꽃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사과 재배하는 곳은 몇 군데를 이제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착과랑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착과랑이 너무 많이 달게 되면은 과일이 많으면 과대지죠. 과대지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한 뼘 정도는 과대지가 나와야 된다. 한 뼘 정도. 그래야만이 양분을 어느 정도 여기서 잎에서 이제 광합술 작용을 해서 과일도 맛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 잎이 새로운 구석에 잎이 없으면은 과일이 색도 잘 안 나고 당도도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무의 세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짧으면은 이 과대지가 짧으면은 양분도 많이 부족하고 내인도 세력이 굉장히 약화될 겁니다. 그래서 또는 내인도 꽃눈이 크지가 않습니다. 세력이 약한 나무는. 지금의 여기를 한번 보면 꽃눈이 굉장히 굵어요. 이렇게 커요. 아주 큽니다. 거의 다 크죠. 싹 커요. 이 큰 이유는 물론 뭐 햇빛도 잘 들어와야 되고 잘 들어오고 또 잎들이 또 잘 활착이 되기 때문에 잎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M9이거든요. M9인데 우리 과수 재배하는 거 보면은 M9인데 M26인지 이걸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비비풀을 쳐요. 비비풀은 뭡니까? 이러한 신초 생장을 억제시켜요. 신초 생장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이 과일이 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의 세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비비풀을 쳐줘서 전부 다 이렇게 새로운 신초들이 아주 작게 또 이 눈의 그 간격 아주 좁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료도 먹어야 되고 또 물도 먹어야 되고 수분이죠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결과지들이 한 뼘 이내 한 뼘 기준에서 그러니까 결과지도 너무 아주 단 과지도 좋은데 그 다음에 내인도 클 때 그 과경 길이가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입수도 되고 입수료 또 뗐는데 입수도 되고 또 과일도 맛도 나고 색깔도 잘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꽃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다가 보면은 내인도 과일을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내인도 꽃눈이 없을 가운데를 몇 군데 보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꽃눈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큰 꽃눈들이 있는데 반면에 아주 적은 거예요. 꽃눈이 형체가 안 보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일 정도. 그러면은 뭡니까? 그것은 안 보인다는 것은 내인도 꽃눈이 아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꽃눈이 만들어지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꽃눈이 요 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5월 말에 꽃눈 분화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꽃눈이 만들어지기 위한 형체를 만들어지는 것이 5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7월 달에 꽃눈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 꽃눈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형체가 보이죠. 만드는데 여기다 꽃받침, 이 꽃눈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꽃받침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8월 달 정도면 이 꽃잎, 여기 잎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암술 수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암술 수술이 만들어질 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햇빛이 햇빛이 일조량이 뭐 부족하다든가 또 아니면 과일이 너무 많이 달렸거나 아니면 너무 과분해서 안쪽에 햇빛이 안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꽃눈이 암술 수술이 만들어지지 못해요. 암술 수술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은 내년도에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잎만 나오는 거예요. 꽃잎이 잎눈으로 바뀌었다 하는데 바뀐 것이 아니고 9월, 10월에 암술 수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씨방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씨방이 필요 없으면 못 만들어져요. 암술 수술이 있어야만 씨방이 만들어지는데 씨방이 못 만들어졌고 씨방이 또 못 만들어지니까 꽃가루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꽃가루는 11월에서 3월달까지 꽃가루가 만들어져요. 여기 안에. 그래서 4월달 뭐 되면 여기 피면서 꽃가루도 피게 나오는 거죠.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면 미리미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안에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도 이 나무들이 세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세력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제를 하든 약제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 나무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M9인지 M26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의 밀식이든 뭐 초밀식이든 어떻게 심어야 되겠느냐, 그럼 그 품종별로 또 달라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심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심으려면은 좀 알아가지고 이 아는 사람의 인테 완전히 가원을 떠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원 형체에 만들어지는 거, 토양이라든가 또 경사도라든가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뭐 3 내지 7도 정도 이렇게 경사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어제 제가 뭐 가온 뭐 판매한다 이래서 한번 가봤는데, 그분이 유튜브 보면 안 되겠다. 나무가 7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 평지입니다. 완전 평지인데 물 빠짐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부 나무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면 뭡니까? 사면 안 돼요. 사면은 그 나무를 뽑아내 새로 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밭 정리도 좀 하고 심어야 되고,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사지가 있다 이러면은 그래도 밭을 뭐 이렇게 파헤치고 뭐 하고 해서 밭을 만든 다음에 사과나무를 조성해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같은 경우에 이것도 경사지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지금 이 정도 경사지를 만들 때 1,000만 원 줬습니다. 1,000만 원 줬는데, 그러니까 거의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해야만 계속 과일도 잘 만들어지고 또 병이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의 흡수력이 부족하고 잎이 떨어지고 이러면 결국은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또 꽃눈이 만들어지는데, 내년도에 이제 해거리가 올 수 있어요. 해거리. 그렇게 많이 꽃눈이 만들어져서 과일을 많이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달고 적게 다는 것은 나무의 세력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또 뭐 몇 년생 해서 이렇게 평균치로 이제 몇 개 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걸 그냥 참고해서 나무가 많이 컸다, 다 컸다, 그러면 가지가 굵기가 얼마다, 요거는 그냥 몇 개씩 정도 달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원주가 판단을 하셔갖고 달아야 돼. 너무 많이 달면 뭡니까? 과일이 안 커져요. 이게 전부 다 15가짜리죠. 여기 15가짜리인데, 그러니까 나무에 또 세력, 비료도 좀 줘야 된다.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강사들이, 지금도 강사들이 보면은 이제 비료를 무조건 주지 마라 그래요. 비료를 안 주면 사과가 맛이 없습니다. 질소질을 주지 말라는 얘기인데, 질소질 같은 거는 나무 자체가 세력이 강한 나무, 예를 들어서 뭐 이 세력이 좀 세게다 그럼 주면 안 되죠. 안 주고 가리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해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과일이 많이 달렸잖아요. 5월달이 기준이, 5월 말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5월 말에 사과가 많이 달렸다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적과를 부전히 하는 게 좋습니다. 5월 중순경에 또는 5월 말에 적과를 거의 뭐 120%만 달아놓고 다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다른다 하면 12개 정도 달아놓고, 그 다음 6월 달에 한 2개 정도 골라서 뭐 병이 들었다든가 뭐 해충이 찝었다든가 뭐 상처가 났다든가 이러면 그걸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맞춰서 키워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데, 과일이 많으면은 작은 과일 또는 그 과일 안에 씨에서 지베린이 생성돼요. 지베린은 뭡니까? 새로운 꽃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그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지베린 수를 적게 만들어야지 꽃눈이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적당하게 달아야만이 내년도 꽃눈이 잘 만들어진대. 그 꽃눈 분할을 유도하는 것이 5월 말이니까 5월 말에 기점을 해서 과일 다는 숫자를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달면은 내년도 해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거리에 대해서 내년도에 과일이 안 열리고 후년에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해거리는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세력이 센 나무들은 생식생장을 하지 않고 영양생식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우로 올라가는 것만 한다. 계속 우로 올라가는가, 계속 우로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나무들은 꽃눈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 그건 나무죠, 나무. 과일 나무가 아니고 나무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꽃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력이 센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세력이 세게 센 나무들은 우선 유인을 해서, 이 니콘의 법칙이라요. 가지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수평으로 하든지 수평 이하로 내려놓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지를 그래 놓으면 가지는 이 중간 때만 올라가고, 이런 가지들은 이 양분들이 올 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뭡니까? 들어오면은
이게 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야들이 꽃눈을 해. 종속 번식을 위해서 꽃눈을 만든단 말이야, 야들이. 그러니까 꽃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 이럴 때는 꽃눈이,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꽃눈이 만 2개 온다면 6개, 이럴 때면 9개 와요. 일로 쭉 오는 게. 여기 이제 니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니콘이라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유인하는 게 좋고,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 꽃눈을 이 가지에서 오게끔 하려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게, 즉지를 전체를 이렇게 내려놓는데 한 거예요. 그런데 요 한 가지 한 가지 그 꽃눈이 오게 이제 하려면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면은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가지별로 유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과지를 유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안 해요. 그 강사도 들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들어 꽂으라는 거예요. 이 크립을 전부 다. 저는 그렇게 꽂지 않아도 과일이 잘 달리는 거예요. 예, 요것만 이 측지들만 이제 이렇게 유인한 거예요. 요것만, 가지들만. 또는 뭐 과일 달리니까 밑이라고 끈을 다 올리고 이랬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갔죠. 세지 않으니까 꽃눈이 있으면 여기 과일 달리면 여기 밑에 내려가요. 요거 도장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꽃눈만 맺히면 이게 내려오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일로서 이제 수세를 조절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결과지를 가지고 이렇게 유인했어요. 그 결과지를 갖고 유인한 것은 세력이 좀 센 나무들, M26 같은 거, 뭐 이중대목이라든가 실생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는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러나 M9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측지만 유인해 주게 되면은 이런 가지들의 꽃이 피고 되면은 영양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측지를 유인해서 꽃눈을 만들어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거 유인했다고 해서 이 안쪽에 햇빛이 안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과일도 그렇지만 꽃눈도 생산이 크지 못하는 거예요, 햇빛이. 그래서 햇빛이 들어가게끔 여름 전정이 나온 거예요. 여름 전정에 전정을 끊어서 햇빛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유인, 다 햇빛이 안 들어간다 하면 당겨가지고 이쪽에 벌려줘서 이쪽 햇빛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줘가지고 꽃눈을 보호하고 꽃눈을 만들게끔 해줘야 된다. 이것이 유인이고, 또 적심이래, 적심. 끊어주면 우리가 나무들을 이제 꽃눈이 이 가지에 이제 요 가지만 또 이 결과지 요거만 또 센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꽃눈이 오는데 이 가지만 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고 여기 꽃눈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6월 25일 전에 끊어주는 거다. 끊어주면 그 안에 눈이 2개든 3개든 간에 활성화돼요. 활성화되면서 끊어주면 야들은 튀어나오려 하죠. 튀어나오려 하는데 2개, 3개 나오더라도 4개 정도 놔두고 끊어줘요, 눈을. 그럼 4개 중에서 세게 나오려는 세게 나오고 적게 나오려는 그 2개 적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꽃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6월 25일 전에 끊어서 꽃눈을 만들어내요. 한 가지 결과지가 너무 세게 나오면 그것을 꽃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아까 5월이라 그랬어요. 5월. 근데 5월, 6월이란 말이에요. 5월, 6월에. 5월달 안 만들어지면 6월달에 만들어 6월, 7월에 꽃눈이 형성만 되면 돼요. 7월까지 그 다음에 그 과일 나무 꽃눈이 좋은 거예요. 7월과 6월, 7월이. 자, 그러면은 질소를 많이 먹었어요. C하고 N, 탄수화물과 질소의 관계가 있는데, 탄수화물은 이제 탄수화물이 또 많아야 돼요. 질소가 많으면은 영양생식으로만 클레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우리는 뭐 홍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에 올해 한 말경 된 가리를 줘요. 항상가리, 입상 항상가리를 토양에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후지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주는 거예요. 6월. 그래서 그 가리를 주는 것은 뭡니까? 가리는 질소 흡수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와 질소는 약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천천히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가리예요. 가리고 도장지를 억제, 도장지를 달 크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요 질소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결국 질소를 못 먹게 하니까 자람을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 비비풀을 치는 것도 있어요. 비비풀 치지만은 이렇게 M9 같은 거는 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치는 줄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원주들이.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군데 이제 가봤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이걸 말해 비비풀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니까 요 절간이라 할까, 요 꽃눈 매디매디가 엄청 짧아요. 그리고 요렇게 요거는 길게 나왔죠. 이렇게 결과지가 한 뼘 나왔으면 내내 여기 과일 달릴 거예요. 꽃눈이 엄청 좋아요. 근데 요 정도 요 한 3cm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좁고 절간이 아주 좁고 여기 눈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은 세력이 굉장히 약하다 이거죠. 그럼 약한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비료를 주지 않아서, 물론 토양에 관계 있어요. 사질토인지 무슨 점질토인지 무한토인지 사양토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비료 줘야죠. 비료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개화기가 있고 뭐 전역기도 있고 세포 분열기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나올 때부터 우리 비료를 좀 주는 게 좋습니다. 주는데 요소 비료는 아주 적게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아요. 물론 연면 시비도 하고. 근데 수제가 아주 강한 그 나무에 따라서 M27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면 시비만 해서 그 시기에 잘 자라게 하고 토양에는 물을 줘서 잘 세포 분열을 뭐 200만 개에서 7천만 개, 4천만 개에서 7천만 개 정도 이렇게 확장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는 그러한 시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분이 적당히 있어야 되고 비료 성분도 있어야 된다. 근데 비료는 어떤 사람 보면 한 움큼씩 많이 줘.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나무 수제 떨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야들이 적당히 먹게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g에 요 20g 요만큼 해서 그 둘레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 보름에 한 번씩 주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 더 좀 과일을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비료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M9일 경우에 비료를 줘요. 수세가 세면은 뭐 안 줘도 되고, 아니 연면 시비만 해서 물 주고 그렇게 해서 과일이 잘 자라게끔 해주는 것이 좋고, 수세가 좀 약하다가 판단되면은 그렇게 뭐 세포 분열기까지 비료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잎이 나올 때도 많이 영양이 필요한 기고, 또 꽃이 필 때도 그렇고 과일이 만들어질 때도 그렇고 자기 몸이 변화를 일으킬 때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양분들이 토양에 있어야만이 흡수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꽃이 필 때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소는 한 보름 정도의 토양에 있어요. 토양에 있으니까 있고 나서 보름 지나면은 용탈돼요, 용탈. 그러니까 이 요소 비료가 이제 땅의 성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이 있습니다. 땅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근데 이 마이너스 성분이 있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잘 전류를 흐르겠죠. 그래서 흐르다가 어느 단계 비료가 지나가면은 플러스로 변합니다. 변하면 뭐예요? 플러스끼리는 서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가라고 미래가. 그게 이제 용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의 내용을 좀 아시고 그렇게 해주면 과일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크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뭐 하여튼 과일 크니까 비싸게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니까 과일 드시는 게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들은 그 황산가리를 주든 뭐 인산가리를 주든 줘서 꽂는 분할을 많이 만들게, 그러니까 질소를 많이 흡수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보면 너무 세다 이러면 이제 환상박피하는 거죠. 환상박피, 껍데기를 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피하는 그 시기를 5월 말에서 6월 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확실히 그 날짜가 맞는지, 잘못하면 뭐 지금 해버리면 죽어요. 나무가 봄에 너무 일찍 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환상박피 하실 때 그 시기 물이 올라갔을 때 해야 되니까 그 시기일 겁니다. 그래 그 시기는 확실히 아시고, 세력이 세면 꽃눈이 안 만들어지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꽃눈이라는 게 5월달에 6월달에 만들어져요. 이 꽃눈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5월 6월에. 그러니까 5월 6월에 그때 가서 만들면 그 다음 해 5월 6월에 꽃눈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사과가 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3년이 걸리게 됩니다. 3년. 그 다음에 그러면 세력 조절이라는 게 또 할 수 있는, 이 밑에 보면은 전목 부위, 여기 이제 대목이잖아요. 대목인데 대목 노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대목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불구하고 세력 낮추려고 계속 노력해도 세력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목 노출은 이 꽃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대목이 많이 묻혀 있으면은 계속 나무가 세력이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대목 노출하는 거, 노출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 후지는 20cm. 그 다음에 저는 중생종은 10cm.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또 6월달, 5월달에 꽃눈이 잘 안 오면은 황산가리를 줘서 토양 흡수, 질소 흡수를 억제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당근이라고 있어요. 당근 뿌리 근자잖아요. 뿌리 근자. 당근은 뭐예요? 뿌리를 끊어내는 거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렇게 이쪽 요 뿌리가 요 위에 지상부에 요 끝선에까지 뿌리가 나왔다 해서 이쪽에 끊어내는 걸 해요. 쫙 끊어내고 저쪽 끊어내고 양쪽을 살려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저 파가지고 여기 파가지고 이제 대목 밑에 파가지고 줄기 큰 걸 하나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뭐 된다고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봄에 양분들이 뿌리에 축적이 돼 있잖아요. 축적되어 있는 그 축적된 양분 한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 양분을, 뿌리에 있던 장분을 이제 위로 올라오잖아요. 지상부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게 양이 적잖아요. 양이 적으니까 나무에서 5월, 6월 달에 꽃눈을 만들려고 하지. 힘들면은 양분이 부족하면 꽃눈이 잘 만들어져요. 그래 꽃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조금 관리를 조금 비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당근이라는 거 유인 아까 말씀드리고, 전복 노출 말씀드리고, 스쿼링이니까 묶어서 짤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저는 이제 이 과일이 이제 주로 이제 크죠. 저 거의 다 이제 이게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인데 지금 착색도 잘 났어요. 우리 근래 들어서 이제 그 다른 분들 그 착색 그 유튜브를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착색이 안 난 것도 많더라고요. 물론 뭐 이 품종에 따라서 이게 미얀마인데 후브락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착색이 거의 났지만은 미얀마 후지는 저장성이 가장 오래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일찍 따도 돼요. 저장성이 또 더 오래 가기 위해서 더 단단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후브락스 같은 경우는 크게 과일도 크게 하는데 더 쉽고, 그래서 저런 그 공방 한 장 가져가실 때는 색깔 좋은 이제 후브락스. 근데 가격은 미얀마 후지가 조금 세요. 분석해 보니까. 근데 저장성이 오래 놔두고 오래 단단하고 퍼석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꽃눈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5월 말 정도 돼서 과일이 너무 적은 과일도 많이 달려 있으면은 꽃눈이 꽃눈 분할 유도를 억제시킨다. 꽃눈이 잘 안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9월, 10월에 햇빛이 잘 들어가고 햇빛이 좀 많이 져야만이 내인도 꽃눈이 잘 만들어진, 잎눈이 말고 꽃눈이 잘 만들어지는 게 9월, 10월의 날씨입니다. 날씨. 그 다음에 질소, 토양에 질소가 많으면은 탄수화물보다 질소가 많으면은 꽃눈이 잘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6월, 5, 6월 달에 홍로는 5월, 후지는 6월 달에 황산가리든 인산가리든 줘가지고 질소와 기랑 작용하는 가리 비료가 줌으로 인해서 과일도 더 단단해지고 또 질소 흡수를 좀 억제해 주기 때문에 도장성도 적게 하고 또 꽃눈도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